마침내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지시에 충격받은 군인들, 바로 검찰이 그 녹취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이 각종군 사령관에게 전화한 이유가 현장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지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화상으로 보든 말든 현장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변호사들 표정에서 다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표정이. 당시 상황을 지켜본 특전사 군인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전사 소속 군인의 진술. 각종군 사령관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경직돼 들어가겠습니다. 반복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다른 간부가 코드원 대통령이다. 대통령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고요. 이후 각종군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 본회의장 강제 단전 등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간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 깨라. 대통령이 문 부셔서라도 끄집어 나오라고 한다는 지시를 들었다.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각종군이 마이크를 킨 상태로 그 지시하는 내용이 부대원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에아 부대로까지 전파가 됐고, 그래서 현장으로 출동하던 그 부대원마저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런 진술도 있고요. 한마디로 헌재의 내용, 헌재에서 너무나 뻔뻔한 윤석열의 모습, 윤석열 측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둘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진우 또한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끌어내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헌재에서는 제대로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장교의 증언, 당시 차 안에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군용 비아폰에 대통령님이라고 저장된 발신인이 떴고 스피커폰 상태는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잘 들렸다. TV에서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라 신기해서 더 잘 들렸다. 그 총을 쏘서라도 끄집어 내란 말이야. 네, 그랬다는 것이죠. 말을 들으면 이미지가 영상이 된다. 윤석열이 총을 언급한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 진짜 도라이다. 진짜 도라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말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정말 중요한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진술은 이번에 오늘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령관이 전하에 국회 본청 내부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앱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확보한 녹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장 지휘관들 상황을 공유한 녹취까지 이렇게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 터지고 있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정황,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 또는 그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고, 4분간 제가 전해드린 것은 바로 군인들의 증언, 더구나 윤석열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사실로 드러나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 탄핵 재판의 핵심은 바로 JTBC가 제대로 깠습니다. 핵심은 국회 평온 깬 군 투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명을 못하는 윤석열 측이라며 JTBC가 제대로 반격을 나섰습니다.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주장.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왜 창문까지 깨고 들어가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언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과 생각해보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원, 인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심은 너 왜 국회에 군 투입시켰어? 이겁니다. 예? 이거 한 방으로 그냥 탄핵 인용이 100%다. 자, 그리고 이제 체포 지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독이 나왔는데요. 무슨 혐의? 영장 없이 체포 지시 받고 오간 대야. 자, 도대체 무슨 혐의지? 영장도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혐의도 모르고 체포작전에 동원된 방첩사. 자, 진술이 나옵니다. 여인형 부하 또한 14명 명단.
체포 지시 증언 속속 쌓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홍장훈이 언급했던 그 14명과 일치하고 그 박선원 의원이 말한 그 14명과도 일치합니다. 이건 거의 뭐 빼박 증거 100%다 이건. 자, 이제 내란이 진압이 되어 가는 도중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수박들의 공격, 내란 일당들의 비판은 전무한 이 수박들, 이재명 대표만 공격하는 부분 유시민 작가가 포착해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하들짝 놀란 수박들의 총 공격이 나왔는데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부글부글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 아직도 열이 식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매불소에 출연해 비명 주자들 이재명 비판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팩트를 날렸는데, 현재 내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란과 맞서 싸우는 선봉장인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제대로 질타를 한 것이죠. 이 부분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사업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너무나 완벽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김동연,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 또 이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자, 김경수하고 정말 친한 걸로 아는데도 유시민, 지도자 행사하지 마. 너 까면 안 돼. 자, 임종석하고도 친하겠죠. 다른 직업 알아봐. 넌 안 된다. 너 정치하지 마. 이렇게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갑자기 고민정의 뜬금포가 나왔습니다. 고민정, 수박머리 한창일 때 유시민 너 뭐했어? 대한민국이 중어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 고민정 너 뭐했어? 고민정 너는 뭐했어? 뭔가 손 모양도 그렇고 눈 깜빡이는 것도 일초에 진짜로. 세네 번. 엄청 깜빡인다니까 예, 보세요. 그렇고. 저거 저렇게 눈 깜빡거리는 사람 없어요. 말할 때 도리도리도 심하게 하지만 눈 깜빡거리는 것도 예. 아 그렇네. 생각을 딱 하고 보니까 뭔가 제스처. 우리가 주변에서 못 봤던 그런 모습을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건 어찌 보면 그 검사 집단의 종특이죠. 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변호사들 저기 하셨던 표정 봐. 뭐 김웅 예를 들면 네.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 보실 때나 그 한동훈이가 뭐 얘기하는 거 보시는 상황이나 네. 저기 무슨 우리 권성동 또 전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바로 안 그랬다 그러고 이러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 집단의 어떤 속성이나 종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유는 너무 심하죠.